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제 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죠. 관련해서 듣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까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정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말년이 없는 정부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이 과제인 코로나, 특히 오미크론의 파고가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데 아마 이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내는 일, 이것은 단 하루도 쉴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오미크론의 파고를 잘 잡아내면서 퇴임하는 그날까지 그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또 힘들어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일, 뭐 이런 일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먼 미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추격형 경제, 선진국을 따라오는 경제 구조였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선도형 경제로 자리매김을 한 것을 작년에 2021년에 우리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 산업인 전기차, 수소, 탄소 중립 이러한 문제들을 다른 나라를 선도해가는 선도 국가로도 자리매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한반도의 상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다음 정부가 정말 좋은 토대 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의 그 마지막 남은 기간에 쉴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남은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언급하신 것 중에 아무래도 미래의 먹거리를 챙기기 위해서 또 순방길에 나셨던 것 같은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부터 중동 3개국 순방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순방의 목적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세 개로 정리를 키워드로 해봤는데요. 수출, 수주, 그리고 수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중동 3개국은 어떤 중동의 대한민국의 거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중동의 아주 강국들입니다.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와 그 에너지, 인프라, 건설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잘 해오던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중동의 산유국들이요, 이제 세계의 그 에너지 변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여기서도 탈석유 산업의 다각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이 수소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가기 시작하고 있는 대한민국과의 새로운 협력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첫 번째 수소 협력, 새로운 에너지 전환 이런 문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서도 4조 원의 천궁2 계약서를 교환한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을 국민에게 전해드렸었는데 있었죠. 바로 그런 방산 수출, 그다음에 건설 분야에서도 그 각 나라의 그 지하철 공사들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건설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전동차의 수출 이런 것들을 또 논의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출, 수주, 수소 뭐 이렇게 키워드로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안정적인 그 공급망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토대를 놓고 그다음에 성과를 거둘 것은 성과를 거두고 뭐 이런 일들을 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임기 말에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 시국에 더 챙겨야 할 것도 많은데 네. 해외 순방을 왜 떠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게 엄청난 국익이 있는 것이고요.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세계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에 대통령은 더 또 치중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잘 해야죠.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외유라고
일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설마 농담이겠죠. 농담일 것이다. 그렇게 이런 어떤 큰 성과를 거두고 또 미래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대통령의 이 국익 외교를 외유라고 표현한다면 국민이 그걸 용납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뭐 별로 그렇게 아주 극히 일부의 이야기일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다 평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부의 이야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하셨는데 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한 나라라도 더 가겠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모회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2020년과 21년에 순방들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 코로나 상황으로 대통령의 그 순방 외교나 이런 것 정상 외교마저도 수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기 마지막까지 약속했던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수년되었던 그런 일정을 하나라도 빨리 소화를 해줘야 또 다음 정부에 부담을 안 드리는 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외교가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설마 다 일정표가 공개되고 성과가 보이고 정리가 되는데 그것을 놀러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정말 그건 아마 국민들로부터 그건 환영받지 못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 가셨었는데 왕세제를 결국 못 만났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제와. 네. 그러니까 UAE 요청으로 회담이 취소됐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또 뒷 배경이 있었던 건지. 예, 저희가 출발하기 전부터 그런 정보는 공유를 했고요. 네. 그 UAE 측에서 예기치 못한 급박한 상황, 뭐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양해를 구해왔고 또 저희는 아주 충분하게 양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어떤 외교 관계와 약속상 자세히 밝힐 수는 없는 것이지만 네.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언론들은 이제 추측을 하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그 UAE의 어떤 입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공개를 하기는 그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러나 충분하게 저희는 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화했고 또 성과도 거두었고 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나라 총리 실질적인 지도자죠. 그렇게 해서 또 회담 잘 했고요. 그래서 뭐 그것을 무슨 외교 참사 또 뭐 패싱 결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그 나라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그리고 그 왕세제가 대통령께 전화를 걸어서 25분 동안 또 전화 회담을 하면서 네. 내 형제국 정말 나에게서 제2의 국가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정말 미안하다라는 것도 했고 또 전화 회담을 통해서 또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나누기로 했던 이야기들 충분하게 잘 나누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그런 성과 중에 이제 천공투 수출 관련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성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순방 와중에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언급을 했었지만 올해만 4번 발사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도 발사를 했었고요. 현재 상황 청와대에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예, 그래서 청와대는 이미 북한은 이런 연초부터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뭐 북한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무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현대화하기 위한 그런 뭐 어떤 타임테이블로 진행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하는 것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 있고요.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북한이 어떤 그 무력을 증강시키고 도발을 예를 들어 한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우리의 국방력을 우리 스스로 증강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던데 안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다 국민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조용하게 우리 국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그 어떤 그 전략 무기의 발사나 이런 과정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세계 7번째로 운영 중인 잠수함에서 SLBM 발사를 시원하게 성공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지침의 종료로 인해서 탄두 중량이 무제한 해제됨으로써 개발된 새로운 엄청난 그런 지대지 미사일의 성공 모습도 보셨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호하게 한미 공조로 그런 대응 태세를 갖추면서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대응 전력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북한이 하는 행동을 도발이라고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한미 공조하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압도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이제 14조 원의 추경을 네. 21일에 확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근데 여야 대선 후보가 추경을 모두 늘려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예, 뭐 정당이나 여야 후보님들은 누구를 뭐 할 거 없이 뭐 선거 때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정부 입장보다는 앞서가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시죠. 그렇기 당연하다. 때문에 당정 협의가 필요하고 또 국회에서 여야 간 또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유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계속 손실, 피해를 보고 희생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런 어떤 손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보상할까, 보전할까라고 하는데 다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이번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추경안을 제출하게 될 텐데 그것을 가지고 또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될 일이고요. 다만 정부가 초과 세수를 가지고 이 문제 그 범위 안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추경을 방법을 찾는 중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취지만 잃지 않고 서로 협의를 해나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그건 여러 차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비판과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님을 비롯한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과제이고 의무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정책이면 안 되겠지요.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 의도적 차별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또 그런 어떤 발전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기 위한 방향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다만 정부는 지금 이 부동산을 아주 안정화시킬 기회로 보고 민감한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이재명 후보님께서 주장하셨던 어떤 양도세 중과의 완화나 이런 문제들은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근간은 흔들지 않으면서도 다만 우리 서민들 그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완화 조치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끝날 때까지 보완 정책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3월쯤에 또 조정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나름대로 또 발표해 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쯤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